성공을 위한 5가지 필수 사항. 사업이나 일에 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결정적인 첫걸음이다. 하지만 첫걸음은 어디까지나 첫걸음일 뿐이다. 비전이 아무리 선명하다 해도 어떤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목표가 달성되진 않는다. 목표를 글로 적었지만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숱하게 목격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5가지 요소를 실천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부른다. 1.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한다. 2.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3.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자기 마음을 재조정해야 한다. 4.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알아야 한다. 5. 날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맨 앞에 2가지 필수 사항을 이야기했다. 즉, 당신의 영혼을 휘저어 놓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제와 당신이 잘하거나 잘하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설계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3번째 사항, 즉 무의식적인 뇌가 당신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비전을 끌어안고 추구하도록 재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제 우리는 어떤 벽을 앞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목표와 희망과 꿈이 넘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 벽이다. 비전을 상상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의식적인 뇌가 잘한다. 하지만 이 비전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일련의 지시사항들이 무의식적인 뇌에 각인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것은 강력하고 실현 가능한 씨앗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을 차례다. 30일간의 두뇌 트레이닝. 오래전 나사에서는 매혹적인 실험 하나를 했다. 우주인이 오랜 시간 무중력 환경에서 노출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및 방향 감각의 상실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나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쓰게 했다. 눈에 비치는 모든 상이 180도 뒤집어져 보이는 안경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 안경을 착용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 안경을 벗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한 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였다. 이런 사실은 혈압 및 기타 생체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은 이 새로운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험이 시작된 지 27일째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것이다. 여전히 이 안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뒤집혀 보이던 세상이 다시 똑바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자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낯선 정보가 26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입력되자 뇌가 신경회로의 배선을 새로 조정했다. 시각 및 공간 인식 체계가 정상적인 것을 180도 뒤집어서 인식하도록 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또 실험이 시작되고 3, 4주 뒤에 사람들에게 안경을 벗기는 실험을 해봤다. 그러자 비록 안경을 벗기는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이런 신경 적응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요컨대 새로운 지각 정보가 25일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될 때 무의식적인 뇌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 새로운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라 여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필자인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무의식적인 뇌가 새로운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 30일 동안 두뇌 재조정 기법들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점을 확인했다. 두뇌
재조정이란 당신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상상하자. 과거에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아마도 당신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저 오늘 이렇게 결정했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라톤 완주 준비는 사나흘 만에 뚝딱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날마다 훈련해야 한다. 근육을 기르고 강화해야 하며 폐와 심장을 훈련시켜야 하며 신체 전반을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활동에 점차 적응시켜야 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해서 새로운 믿음을 걸맞게 새로운 습관을 갖추도록 하고 또 외부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자연스럽고도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설정한 목표와 소망들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의 신경 양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위 두뇌 재조정이라는 과정을 개발했다. 이것은 의식적인 뇌를 위해서 목표와 소망을 종이에 적은 뒤 잊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뇌 재조정 6단계 1단계 수정처럼 선명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2단계 비전을 큰 소리로 선언하고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3단계 긍정적 기억을 이용하여 뇌 속 신경회로를 바꿔라. 4단계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 비전보드, 청각자료 등. 5단계 날마다 하루에 3번 30분씩의 명상으로 무의식을 훈련하라. 6단계 신경공학 기술들을 활용해 비전을 각인하라. 오디오 영상, 잠재의식 소프트웨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은 당신의 신경망이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 두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날마다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대한 작업은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습다고 할 정도로 쉽다. 사람들이 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해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세운다. 여기에 관해서는 6장에서 비전을 글로써 선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에 이어서 이 비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믿음들을 글로 정리하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비전을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마치 마음의 영화처럼 영사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글로 쓴 비전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을 연습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믿음의 힘과 충격을 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인 여러 닷들을 만들어내면서 신경 연결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자기 확신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소재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물질적인 소재란 얇은 판자에 글자를 적는 것이나 녹음한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집의 사진을 붙였던 것과 같은 비전보드 등으로 한 번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행 과정을 만든다.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간단한 명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3, 4주 동안만 계속 반복하면 나사의 실험이 보여주었듯이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만지고 읽고 바라보는 그 새로운 영상들의 무의식적인 경험은 어느새 당신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며 뇌에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멋진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소망하는 목표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각인이 된다. 그리고 라스는 그 새로운 실체들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자원이나 입력 정보를 찾으려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돌입하는 한편 이러한 목표들을 새로운 정상적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재조정시킨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두뇌 재조정 과정의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는 매우 관대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의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굳이 애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이 과정의 그 어떤 부분도 스트레스가 필요 없다. 우리는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결코 수정해서는 안 되는 금과 옥조의 프로그램이나 처방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운동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 정교하게 고안된 프로그램을 따를 때 더 나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아침 운동을 할 때 굳이 이런 정교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따라야만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날마다 15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본다. 물론 하루에 15분씩 걷는 훈련을 해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아닐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는 좋아진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다. 일단 초기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기서 준비 과정이란 완성된 비전이나 자기 확신의 선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재조정 과정에 필요한 물질적인 여러 소재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두뇌 재조정 활동은 하루에 불과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선명함과 지속성이다. 당신이 정리한 문장은 선명하고 생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 작업에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날마다 이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 만일 선명함과 지속성만 보장된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 이게 끝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우선 당신 인생에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워라. 여기에는 4장에서 언급했던 3가지 요소, 즉 순자산, 연간 총수입, 그리고 연간 총기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100% 확실히 알아야 한다. 양자 우주가 작동하는데 모호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씨앗에 모호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망상 활성화 체계 라스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가 작용하는데도 모호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은 이들 체계에 뚜렷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은 당신이 찾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포착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한 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신경과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경험이 발생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 현실로 바라본다. 내가 샌디에이고의 멋진 집을 사서 거기에 살게 된 것도 아주 당연한 결과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의식적인 뇌 차원에서 볼 때 비전보드에 붙어있던 그 집의 사진을 수천 번 바라본 뒤에 나는 이미 그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내 뇌의 믿음센터는 비전보드 속의 그 집을 나의 집으로 파악했으며 이런 일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나의 감각과 의식적인 뇌는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구분한다.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뇌에 깊이 각인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각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억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반복과 충격, 즉 정서적인 내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다. 이 두 요소 모두 결정적이다. 반복은 간단하다. 어떤 행동을 단 한 차례만 해서는 그 행동을 습관처럼 만들지 못한다. 동일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걷는 법을 익히고 말하는 법을 익히고 구구단을 외우는 것 모두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복은 습관을 낳는다. 생각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낳는다.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토록 많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반복의 문제이다. 예컨대 어떤 모임에 참가해서 당신이 달성할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선언할 수 있다. 혹은 1월 1일에 신년 목표를 잡고 이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선언하고 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선언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하는 것이다. 두뇌 제조종이 발휘하는 막강한 힘이 실천 방법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반복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충격, 반복은 커다란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관을 낳는다. 하지만 정서적인 충격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 습관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습관의 지속력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감정과 기억 사이에는 강력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첫 아이의 탄생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처럼 강력한 정서를 동반한 사건들은 예컨대 6달 전에 어떤 친구가 우연히 찾아와서 함께했던 점심 식사보다 뇌에 훨씬 강한 충격을 준다. 당신은 2002년 1월 8월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그날이 당신의 생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다고 하면 기억을 떠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넉 달 더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화요일을 예로 들어보자. 2001년 9월 11일이다. 이날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2001년 9월 11월에 일어났던 테러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면 이 화요일에 당신이 처했던 주변 환경은 2002년 1월 8일 화요일에 당신이 처했던 주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넉 달이나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더 자세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있었던 사건들이 정서적으로 더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긍정적이었던 경험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첫 키스, 프로포즈, 졸업식, 결승전에서의 승리, 아이의 탄생, 새로 장만한 집에서의 집들이 등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냄새나 소리 그리고 음악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반복과 충격은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자, 당신의 목표가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치자. 당신은 우선 금메달을 땄을 때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라야 한다. 관중들이 열렬하게 환호할 때의 감정, 피가 용솟음치는 감정, 올림픽의 귀빈이 당신 목에 금메달을 걸어줄 때의 그 짜릿한 감정, 그리고 시상대 위에 서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느낄 수 있는가? 이 모든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할 때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시상대 위에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각인시킨다. 이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하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당신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은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행동을 하고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만큼 연습을 할 것이다.
금메달리스트처럼 살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끌어당기는 주변 환경을 역시 끌어당길 것이다.